네, 안녕하세요. 2021년 사무 컨퍼런스의 세 번째 세션 진행 맡은 미래의 도시 전략팀 황승철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프럭스를 활용한 마스터 플랜 계획인데요. 혹시 두 분은 인프럭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봤지 직접 이렇게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프럭스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이고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마스터 플랜 계획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한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프럭스를 적용하고 있는 어떤 마스터 플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인프럭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스터 플랜 수행 시에 인프라웍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 팀에서 인프럭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던 때는 아마 작년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시기에 저희 팀에서는 마스터 플랜 수행을 할 때 어떤 디지털화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좀 더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던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도시 정보들을 마스터 플랜 수행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시 단위의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고민 중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 바로 도시 차원의 BIM 모델링이었는데요. 아마 레빗으로 모델링을 아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파일 용량이나 작업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보신 이미지처럼 프로그램 중간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 단위로 BIM 모델링을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도시 단위의 어떤 정보 기반 모델링, BIM을 수행해야 한다면, 아마 많은, 그보다 배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챌린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마스터 플랜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표는 현재 국내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국토에서부터 개별 획지까지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놓은 표입니다. 이 내용은 세션을 떠나가지고 어떤 도시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체계를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신 아마 자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적 범위별로 매우 많은 종류의 계획이 있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사무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보면 단지와 개별 획지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수행할 마스터 플랜의 범위는 어떤 블록 단위의 주택 건설이나 건축 단지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같은 어떤 그 정도 범위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그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좀 더 디지털화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한 요소들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분석된 데이터들을 신속히 모델링해서 토지용이라든지 교통, 조경이나 경관계획 등에 활용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을 디지털화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재 팀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어떤 분석 플랫폼들과 함께 어떤 사무만의 새로운 도시계획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보신 내용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도시계획 방법론인데요. 이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지 분석 단계에서부터 어떤 아크GIS나 어떤 사무웍스와 같은 어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기존보다 훨씬 방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신속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만든 모델링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인프라웍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프라웍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City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죠. CIM에 대한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CIM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 단위의 BIM을 도시 단위로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를 정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건물이나 공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프라웍스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는 건물 단위의 BIM뿐만 아니라 도시 단위의 BIM, CIM까지 필요하게 된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마스터 플랜 계획 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마스터 플랜 업무 수행 시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한 프로그램이 오토데스크의 인프라웍스였습니다. 인프라웍스는 프로그램 자체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BIM 데이터나 지형, 에너지 같은 도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외부 공간이나 교통량, 경관이나 일조 등을 분석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토데스크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프라웍스의 어떤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고 어떤 보행자 이동과 관련된 분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업무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제 인프라웍스를 활용한 마스터 플랜 계획이 기존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계획 단계를 분석, 계획, 시각화 단계로 나누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계획 방식은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과 어떤 건축 밀도들을 수립하고 이를 시각화 단계에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반면에 인프라웍스를 활용한 워크플로우에서는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기존보다 전 단계, 앞 단계에서 활용해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존 방식에 수행하지 않았던 시뮬레이션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대지의 어떤 현황과 지형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프라웍스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좌표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형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아주 급하게 결과물 작성이 필요하지만 어떤 현지 정보 파악이 어려운 해외 프로젝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서 필요한 영역을 분리해낸다든지 아니면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지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DWG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오토캐드가 아니고 CV3D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 작성된 지형 모델링을 기반으로 공간의 구조, 밀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계획은 좌표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아닌 CV3D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완성된 모델링을 좀 더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인프라웍스가 모델링을 매우 빠르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모델링의 시각적 수준이 다른 3D 모델링보다는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같이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결과물들을 인프라웍스로 임포트해서 시각적인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웍스가 실제 마스터 플랜 계획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몇 가지 예시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모델링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하면은 저희가 뉴욕 맨하탄 지역을 인프라웍스의 어떤 모델빌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든 지역 모델링 자료입니다. 계획된 모델링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넓은 지역을 굉장히 지형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우 빠르게 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델링 주변에 어떤 교통 정보 같은 것들이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계획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이미지는 저희가 인프라웍스를 도입하기 전에 진행했던 마스터 플랜의 어떤 CG 이미지고요. 지금은 그 같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인프라웍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델링한 CG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웍스를 활용해 전후 이미지를 비교를 해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지형 모델링의 어떤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측의 이미지를 보면 실제 지형은 좌측처럼 평탄 지형이 아니고 북동쪽으로 사닥 지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된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와 달리 지형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인프라웍스가 잘 활용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 화면 기존 계획을 가지고 실제 교통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생된 교통 경체 구간은 우측 상단처럼 경체 구간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프라웍스 내에서 교차로를 회전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차로수를 변경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공항 검색대에 대한 보행자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실행한 화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프라웍스를 활용한 마스터 플랜 프로세스를 이제 프로그램 기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프라웍스는 수입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시키고 신속하게 모델링한 자료를 어떤 트윈모션이나 앤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을 익스포트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만 가지고는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VR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과정에서 인프라웍스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프라웍스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엔의 11번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처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주 환경과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설계안들을 굉장히 빠른 급투를 통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프라웍스의 기능은 도시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건축이나 MEP 분야의 분들도 각 분야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인프라웍스에 접근을 하신다면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프라웍스의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호는 42. 좀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합니다. 네. 네, 그 환경재단과 일본의 아사히그라스 재단은 매년 세계 환경위기 시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3시까지는 좋음, 6시까지는 보통, 9시까지는 나쁨, 그리고 12시까지는 위험을 나타내고요. 12시가 되면 저희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21년 세계의 환경위기 시계는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9시 42분, 한국은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 2시간 조금 남짓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인프라웍스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하다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매몰돼가지고 정작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도시 공간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라면 적어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질문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